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실전사주 상담 사례 중 지성이 현출한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즉 머리가 좋은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정인격이에요. 이 명의 왜 머리가 좋고 지성이 현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묘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학창 시절부터 매우 학업성이 뛰어나서 최종적으로 카이스트 석사 과정까지 마친 명입니다. 왜 이 명조가 학업이 우수한 팔자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좋은 성분, 즉 지성이 현출한 성분은 대표적인 성분이 인수라는 성분이고, 그리고 상관의 성분이 이 두 가지 성분이 머리가 좋은 성분에 해당돼서 학업성과 연관된 성분들이에요. 그러면 인수라는 성분과 상관이라는 성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수라는 성분은 드러나지 않은 똑똑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식을 흡수하는 이 흡수력이 상당히 강한 성분이 이 인수의 성분입니다. 인수라는 성분은 일간 나를 생해주는 성분이에요. 일간을 도와주는 성분이고 일간이 입력하는 성분입니다. 반면에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똑똑함이 표출되는 성분이에요. 즉 지식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표현력이 상당히 강한 성분입니다. 그러면 인수격이 상관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상관격이 인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점은 인수격이 상관을 보는 경우는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표현하고 표출하는 성분이에요. 말을 의미하는 성분인데, 인수격이 상관을 보는 경우 이때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이고, 상관격이 인수를 보는 경우는 말을 먼저 하면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지성이 현출하고 학업이 우수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중에서 아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표현할 때 좀 답답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인상생된 명조들이 아는 것이 많고 현출해도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상관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전달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경우의 선생님들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관이 있는 인수와 상관이 없는 인수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묘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을 살펴보면 정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인수가 천간에 투한 명입니다. 인수격이 천간에 투한 명과 천간에 투하지 않은 명의 차이점은, 천간에 투한 명은 이 인수라는 성분을 활발하게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명이고, 또 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가 좋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만약에 천간에 투하지 않은 명은 천간에 투한 명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지성이 현출하고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같아요. 원래 인수격이 성격을 이루려면 이 인수라는 성분을 생해주는 관살이 있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된 경우가 인수격이 성격을 이루는 명이고, 또 하나는 이 인수격이 겁재를 보았을 때, 이때는 겁이 호인이라고 해서 겁재로서 이 인수를 보호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성격을 이루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인수라는 성분은 재성이, 즉 금오행이 이 인수를 극하는데, 그러면 이 인수가 불리해지게 돼요. 이때 이 정화겁재가 이 금을 화극금해서 이 인수라는 성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수격이 성격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인수격이 성격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기토상관이 있어서 이 병화일간이 배운 지식을 기토상관으로 그 지식을 표출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명조가 지성이 매우 현출하다라는 거예요. 즉 머리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수평관과 묘목정인이 반합을 하면 목오행을, 즉 인수라는 성분을 계속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거기에 인수까지 투출이 돼서 이 인수라는 성분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명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사주를 간명을 할 때는 십성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명조처럼 이 인수를 보호하는 성분인 겁재청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인수라는 성분은 보호받고 안정적이어서 웬만하면 이 인수의 성분이 깨지질 않아요. 이렇게 사주 구조가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조가 지성이 현출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학업성도 매우 우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주 구조가 유기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인수가 혼잡돼 있거나 인수가 태과한 명은 이 명조처럼 현실적으로 지성이 현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인수가 태과됐든 혼잡이 돼도 이 인수라는 성분은 작동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하면, 인수가 많을 경우 주변 동료들이 지성인일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책을 가까이 하는 명도 많아요. 그리고 이 인수라는 성분은 자격증, 면허증, 학문 연구자 성분으로서 이렇게 인수격일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많이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명조처럼 이 인수라는 성분이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학업적인 성과가 결과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명일 경우에는 인수라는 성분의 특성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려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발현이 돼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 인수라는 성분이 없을 경우, 대운에서 인수의 성분이 오게 되면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거나 책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머리가 좋은 성분은 인수라는 성분, 그리고 상관이라는 성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학업의 성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은 카이스트 석사 과정을 30살에 마치고 학자나 강단으로 가지 않고 이 30대운 병자대운에 들어서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한 곳이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인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상담 사례 중 지성이 현출한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